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의원입니다. 현재 저는 기관 내에서 함께 일하는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분리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이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보고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수행에 혼란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역할과 업무 범위가 이전보다 모호해졌고 조직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저하, 심리적 위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아웃과 비슷한 증상, 출근 전 불안감이나 쉽게 지치는 감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건강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과 상급자와의 관계를 업무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조직 안에서 제 역할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혼란과 위축감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안에서 역할이 불명확해질 때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이란 점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모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점은 이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의사소통 구조나 역할 정리가 부족할 때 생기는 조직적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업무를 다시 구조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협의가 필요한 업무, 보고가 필요한 업무를 간단히 정리해서 상급자에게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보는 것이죠. 이때 감정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업무 효율이나 기관 운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 분야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과 자존감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 안의 관계나 평가가 곧 개인의 가치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을 내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업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직 안에서의 지지 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경험이 꼭 상급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와의 대화, 다른 부서의 협력, 혹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외부 네트워크와 교류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번아웃 연구에서도 동료 지지는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느끼는 불안이나 위축감이 이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에게서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상황을 매우 건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조정이 필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주변의 지지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균형을 회복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이용자로부터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심한 욕설과 공격적인 행동이 이어졌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까지 갔지만 다행히 동료의 도움으로 더 큰 위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거친 언어와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을 접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 같은 신체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이용자가 다시 시설 이용을 희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두려움이나 몸의 불편감은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연을 보면 신체적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에선 이런 반응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또는 외상 관련 스트레스 반응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겪은 뒤에 긴장이 높아지고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며 몸이 먼저 반응하거나 두근거림, 어지러움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뇌가 위험을 기억하고 대비하려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사연자분의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이용자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도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뇌에는 위험을 기억하는 경계 시스템이 있어서 과거에 위협을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단서가 나타나면 몸이 먼저 이렇게 긴장하게 됩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나는 전문가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구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해당 이용자가 다시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안전 절차가 있는지, 또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누가 개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미리 공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겪은 분들이 회복하는 데에는 다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혼자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동료나 슈퍼바이저와 이야기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 같은 신체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 상담이나 진료를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연자분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오래 지속하려면 이용자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과 감정을 함께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약하다라는 그런 신호라기보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과 지지 속에서 그 경험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신다면 지금의 긴장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매너리즘입니다.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잠깐 나누는 담소조차 피하는 날도 많아지다 보니 일도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감이 들어 번아웃과 비슷한 증상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다시 일을 잘 해내고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사연 속에서 보이는 상태를 보면 단순한 매너리즘이라기보다 번아웃에 가깝습니다. 번아웃은 보통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소진, 즉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거리두기, 예전보다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저하, 과연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같은 생각이 드는 단계입니다. 사연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불안감 그리고 수면 문제입니다. 번아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단순히 의욕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예민함, 불안, 수면 문제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을 잠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계속 바깥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적 에너지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일정 기간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취미, 혼자 보내는 시간처럼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활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부담을 조금 줄이는 것인데요. 지금은 동료와의 담소조차 피하고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일의 의미를 다시 크게 찾으려고 하기보다 작은 성취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업무 중에서 작게라도 잘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과의 상담이 조금 편안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업무 하나를 잘 마무리했다, 이런 정도의 작은 성취를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다시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문제와 불안감인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스트레스 수준이 꽤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나 진료를 통해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실하게 에너지를 써온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다시 더 열심히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잠시 속도를 조절하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채우고 작은 성취를 다시 쌓아가다 보면 지금의 매너리즘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